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공융합 명리 이치판단이라는 그 희신과 그 다음에 추명법, 희신, 약신, 상신, 기신, 병신, 그 다음에 격에서는 종격, 그 다음에 정격, 비격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정격에서 정순격이 있고 정역격이 있어요. 그거는 대운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대운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정순격, 그 다음에 정역격. 여기서 말하는 정격이라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 일간, 이 빨간 점에 여기 보면 일간, 일두에서 천간에 해당하는 일간과, 그 다음에 일간에서 그 지장간, 인원용사지신에서 지장간의 동일오행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 통근이 된다고 해서 정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정과 종이라는 것은, 정은 에너지가 이렇게 맞서는 에너지, 나의 기준을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에너지, 그거를 정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격에서도 일간이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음간인 경우에는 음이기 때문에 종을 하려는, 그러니까 흡수되려는 그런 에너지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음간인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을, 정,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개, 을정 기신계, 그 에너지가 이렇게 통근이 아래에 통근이 되어 있으면 동일오행, 을정계신지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이렇게 양간과 음간이 지장간에 있어도, 음간인 경우에는 흡수되려는 그것이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시 바로잡고 견고하고 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광을 하기 위해서는 음간이 주변에 휩싸이지 않게, 흡수되지 않게 세워주는 에너지, 도와주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을이다. 을이면은 옆에 갑이 있다 할지, 일간 옆에 갑이 있다 할지,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해묘미, 임묘진, 이런 그 에너지 방합, 삼방삼합, 삼방삼유가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동일오행인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갑이 에너지가 강력하게 있다. 그러면은 정격이 되는 거예요. 정격이 되는데, 그 정격이 된 과정에서 이 남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 대운이 양간이냐 음간이냐,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는, 남자인 경우에는 연간을 보면 돼요. 연간에 양간이다 그러면은 순행이 되는 거예요. 연간이 음간이다 그러면 역행이 되어서 정역격. 그 다음에 양간인 경우에는 순행을 해서, 순행이라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함이 이렇게 순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역이라는 것은, 역행이라는 것은 대운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개에서 개임 신경, 그 다음에 기무 정병, 그 다음에 을개 을갑,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걸 역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연간이 양간인 경우에는 순행하고, 그 다음에 음간인 경우에는 역행,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음간이 일간인 경우에 연간이 음일 경우에는 순행, 그 다음에 양일 경우에는 역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 명조를 추명하는 데 있어서 연월일시, 일월신성, 이렇게 연월일시는 시간의 개념이고, 일월신성은 이렇게 모양이 보이잖아요. 태양과 달과 별과 그 다음에 북극성, 이런 우리 은하계의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보는 거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연월은 대우주, 일시는 소우주, 이렇게 나눠서 좌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은 대우주 쪽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월령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월령. 그 월령이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 공전하면서 태양에서 받는 순수 에너지와 작용강선이라는 섞여진 에너지, 즉 태양에서 지구로 쏘아오는 순수 광선이 있고, 오행의 광선 5가지, 그 다음에 달에 태양의 에너지가 같죠. 그러면 달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달에서 또 자전 공전하면서 지구에 반사되어서 섞어지는 태음의 에너지가, 이 태음 에너지, 태양과 태음의 에너지가 같이 섞어져서 지구에 쏘이게 됩니다. 그럼 지구에 쏘이면은, 지구에 작용을 하면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숨을 쉴 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때 빅뱅처럼 터지면서 나한테 에너지가 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처럼 이 대우주 쪽에서는 크게 고서에 나오는 용어로는 월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우주 쪽에서는 월률이라고 그래요. 월률이라는 게 이제 태음의 에너지가 그 지구에 쏘여질 때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 어떻게 시기, 여기, 중기, 정기여서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별로 에너지가 쏘여지죠. 쏘여질 때 그걸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월율표라고 그러죠. 그거를 월율표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월율표를 나눠주는 건 인원용사지신, 즉 그 지장간, 이 장간의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 쏘아지면서 그때 교합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태양과 자전 공전하면서 지구의 지지에 투영되는 에너지, 그게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 속해 있죠. 속해 있는 걸 그걸 월율표라고 그러는데, 그 월율표에 여기, 중기, 정기, 그래서 태어난 게 여기에 태어났냐, 중기에 태어났냐, 정기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지장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지장간이 몇 월, 며칠. 그러면 초기 그 자축인묘 진사음미 신유술에서 그 지지의 그 좌오묘유는 2개씩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씩. 그 다음에 신이라는 에너지, 지지의 신은 기무임경으로 4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3개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장간에 통분이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정격이 되고, 이 정격이 나의 일간인 나의 기준점이 이 대우주에 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한다는 건 흡수된다는 거죠. 기된다는 거, 거기에 합류된다는 거, 그런 것을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격, 종격에도 대운이 순하냐 역하냐 그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남자인 경우에는 양간이면 순하고 음간이면은 역하고 역행.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연간에 태어난 그 해에, 그 본인이 태어난 해에 그 연간, 천간에서 연간이죠. 연간에 양간이면은 여자가 양간이면 역행하고 음간이면은 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로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주와 소우주를 크게 이 명조표를 보고 기본적으로 알고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 사주 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그러고 월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월령을 또 당령과 사령으로 나눠요. 당령, 사령. 그 다음에 그거를 당령을 태양 에너지,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있죠. 순수 에너지. 그 다음에 태음이라는 것은 사령이에요. 그게 사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장간. 그게 결과적으로 지장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지에서, 이게 그 달에 월령의 에너지를 받죠. 월지에서 받고, 이거를 월령으로 빼면 오행으로 따져요. 그래서 연월은 오행의 로직, 그 오행의 성쇠, 그 다음에 토기운이 18일까지 흘러가요. 18일을 4개로 곱하면은 72 곱하기 4, 5 하면은 5, 7에 35, 5, 2, 10에서 360이 나오죠. 그래서 72 이 로직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과 태음의 에너지가, 태양은 당령이고, 그 월령을 당령으로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런 노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우주와 소우주의 에너지를 저울질을 해서 권형을 찾아서 좌우로 이렇게 해서 균형 대조를 해서 음양의 그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그 균형점에서 균형이 생겨야 중화가 일어나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로직처럼 그 로직을 가지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상하로, 천간과 지지의 상하로 봐서 통근이 되었냐, 그 다음에 좌측에 소우주 일간에서 통근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그 태어난 사람의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측의 대우주 쪽에서는 이 에너지가 이 대우주를 좌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 정격이면은 이 에너지가 이 통근이 안 되면은 이 종을 하니까, 종을 하면은 종을 안 하고 균형을 정을 했다, 기준을 세웠다, 신이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서서 딱 되면은 그 정격 자체의 일간 오행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희신. 희신과 약신, 이거는 이 억부 개념이에요. 억부 개념. 이것이 바로 높은 것은 내리고 낮은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딱 찾아가지고 생명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너지의 근본 에너지.
이 사람의 그래서 그 로직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간은 통근 개념이고 이 일간은 통근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고수에서는 인신이라고 그래요. 인신. 그 다음에 우측의 대우주에서는 이 원령이 빨간 점이 또 하나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오행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 오행의 원령을 뽑아낸 거죠. 오행의 원령을 오행에서 뽑았지만 이제 지지로 보면은 월지에 있는 그게 이제 당령이 되는 거예요. 당령. 그 당령과 당령에서 나눠진 원령을 또 나누면 태양과 태음으로 나눠야 하니까 태양 에너지와 태음 에너지가 섞어 있잖아요. 원령에는 다 섞어져 있잖아요. 그를 당령과 사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당령은 태양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령은 태음 개념이에요. 태음의 그 지지 음양 개념이고 우측 연월은 대우주 개념으로 해서 오행의 개념. 그 다음에 일신은 섞어진 에너지니까 태음의 에너지니까 삼음 삼양 삼다소 로직이에요. 그래서 삼호 착종도 있고 삼호 분기라는 그 뜻 내용도 있는 것처럼 그런 로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희공융합 명리에서는 이 일간만 보는 에너지가 아니고 일간과 원령, 인신과 용신, 대우주와 소우주 이거를 좌우로 균형을 잡아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희약신을 찾아내는 거죠. 운이 발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운 발복하는 게 희신, 약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신이라는 것은 안 좋은 귀신 에너지를 쳐주고 귀신 에너지를 극하고 그 다음에 희신 에너지를 생을 해주는 에너지가 상신이에요. 양쪽을 극하고 생을 해서 이 에너지 균형점이 깨트려지지 않게 하는 게 상신이에요. 그래서 상신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전할 때 우리가 공전할 때 나타나는 게 태양의 에너지 공전하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때 받은 에너지가 당령이에요. 당령. 그 다음에 자전할 때 자전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전하면은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같이 받잖아요. 자전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면서 동시에 다 받지만 자전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좌선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좌선하면서 다 받지만 그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고 그 균형점을 찾아서 중화 에너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노직이 사주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주 원리의 시조는 규곡산장 그 규곡자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중명사라고 그러고 낙록자 이렇게 낙록자라고도 하고 그래요. 시조가. 그러나 사주의 로직에는 원래 육임이라고 있어요. 육임. 5천년 전,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동이족에 우리 그 배달국 그 고조선 때 다 이 사주 원리가 원래 있어요. 육임에서 보는 에너지. 그 육임은 지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리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를 기준을 세운 게 이제 규곡자찬 연간을 중심으로 본을 삼고 이렇게 추명을 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 나범도 거기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쉽게 해서 자평명리로 보면은 연애자평으로 기준을 또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연애자평에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연애자평을 저술했죠. 거기에 자평명리를 자평을 잡는 거예요. 평. 이 평자를 보면은 평을 해야만이 에너지가 이 중화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팡팡 돌으니까 그 로직으로 이렇게 이 사주 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정립이 되어 가다가 지금 현대 명리학에 와서 현대 명리학의 시조가 설악호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분이 오류를 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용신의 개념을 좀 와전을 시킨 경향이 있어요. 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용신의 개념은 이 월령에서 이 위로 하늘로 천간에 이렇게 감흥하는 감흥 개념이 용신의 개념인데, 이 보통 뭐 무슨 용신을 뭘로 써야 한다, 사주에서 뭘로 써야 한다, 요거는 희약신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걸 용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개념이 원전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추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의 개념은 상으로 올라가는, 이 화살표처럼 상의 연월 일시의 천간에 상의 통천이라는 개념이에요. 통천. 이제 위로 통천했냐 안 했냐, 감흥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감흥을 해서 동일오행이 있으면 그거를 진가라고 그러고, 동일오행이 없으면 거짓, 진가가 아니고 가용신이라고 그래요. 가용신. 진용신, 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신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 이 용신을 뭘로 써야 하냐,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 희신, 약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희약신이 억부를 해서 이 기륭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륭의 운의 흐름을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용신의 개념을 통천의 개념으로 대우주에서 이 연월에 있는 이 월령에서 대우주에 통천하는 개념으로, 감흥하는 개념으로 용신의 개념을 알으셔야지, 그 용신을 잘못 사용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신을 뭘로 써야 하냐, 그 용신을 뭘로 써야 한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희신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희신. 이걸 희신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한 거지만, 희신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에서 공전에서는 이 월령의 개념이 있지만, 월령과 월률이 있지만은, 월령에서 당령은 공전에서 생기는 거고, 자전은 사령이라고 그래서 태음 음양이 섞어진 에너지니까, 태양의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가 섞어져서 지구에 수용이 되니까, 이 자전할 때 그게 에너지를 쏘이니까 작용이 되니까, 투사가 되니까 이 공전과 자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우주 이 월령에서 통천하는 개념에 용신이라고 써 있고, 용신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잡평을 하는데 권형을 잡는 거예요. 인신과 용신. 이 일간이 통한 에너지가 인신, 월령이 이 시공융합명리에서는 이 월령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 월령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오행의 개념으로. 그래서 오행과 음양을 양쪽을 균형을 찾아서 추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이라고 그러고, 권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화라고 그러고, 균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큰 그 시공융합 명리에서는 대원칙이 일간은 건왕하고 왕해한다 이 말이죠. 일간은 건왕하고 용신은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 손상이 된다는 것은 좌우의 지지 이 좌우에서 형충파해가 일어나는 거, 규문 원진 이런 것이 형살이고, 이런 삼방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우의 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 제어가. 그때 그 용신이 통천이 되어 있는데 인신충으로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충으로 끊어버리는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손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상이 되지 않게 안아야 한다. 이게 큰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신이 통근이 되어 있느냐, 통근의 개념은 지장간 개념도 있지만, 지장간과 통하는 그 통근이 되는 개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용신이 천간에 통천되는 개념도 있지만 그걸 신이라고 그러는데, 대우주 소우주에서 이 통근, 통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통근, 통천이 또 어떤 개념으로 일어나냐면 치장간에 통근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화 토금수에서 갑을병령 무기 경신이 임계가 안 돼 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각각 놀아요. 근데 모든 신살이나 이런 것이 이 우주에는 에너지망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잖아요. 그걸 살이라고 그래요. 살. 우리 그 동양학에서는 에너지, 이거 보통 이렇게 여러 전파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 우주 공간에는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사람을 둘러싸고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작동하니까 대운과 세운에서 이렇게 갑을병령 천간 지지 간지 이 에너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시간별로.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올 때 대운에서 오는 지지가 있다. 통일오행의 지지가 있다. 내 사주에 자축인묘 신하면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 근데 자가 이렇게 통근이 된다는 또 개념은 대운에서 뭐 예를 들어 대운이 온다 그러면 그게 통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신이냐 약신이냐 병신이냐 안 좋은 에너지냐 기신이냐 그에 따라서 기룡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운에서 에너지가 오잖아요. 연월일시 매년 매월 며칠 몇 시에 항시 이 오행의 에너지가 이 갑을병령 무기 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이 도고 이 에너지 이 표시는 이 12지지 10가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도구예요. 도구. 기호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세운에서 올 때 또 통근이 되고 통천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 기준은 신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판단을 할 때 신이 쓴다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통근, 통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통근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이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살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잠복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근이 안 돼 있고 신이 안 서 있으면은. 그래서 그 신이 섰다 안 섰다 이 개념, 통근이 됐냐 통천이 됐냐 이 개념이 신이 섰다 안 섰다 이 개념이에요. 동일오행 12운성에서는 록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 명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표현을 할 이거를 볼 때 1차원의 형상, 신명, 오행을 판단하고 2차원에서는 두 개의 로직, 한 개의 로직으로는 형상, 우리의 그 사람의 형상, 그 다음에 그 신을 판단하는 게 신을. 그 다음에 2차원이라는 것은 두 개의 로직, 음양 좌우로 해서 오행, 음식과 중화, 음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음양. 두 개, 음과 양이 있으니까 두 개죠. 오행은 하나잖아요. 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니까 1차원. 그 다음에 3차원은 성격, 격국, 삼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간과 월룡의 그 성격을 판단하는 게 내위라고 그래요. 그 내위라고. 그 3D로 보는 거예요. 3D로. 그 다음에 4차원은 변화. 이런 세 가지의 그 3D 로직 3차원을 또 하나의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세운 대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변화되는 신살과 간지 그거를 가지고 인연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연이 사람 인연,
그 사는 곳 장소이냐, 그 다음에 결혼궁합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 조직에서 또 어떤 사람과 조화롭게 하느냐, 또 그 조화롭게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깨진다, 형충파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 변화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영 저울질을 판단하나요? 그러면 인간은 우주처럼 회전합니다. 회전에는 반드시 일간, 양신이라고 그래요. 일간, 소우주의 일간, 그 다음에 원령의 대우주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1차 병은 오행으로 판단하고 2차 우는 간지로 저울질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울질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로 봐서 천간과 지장간을 봐서 지지와 지장간을 봐서 정격, 종격, 비격으로 나눠요. 그 정격은 동일오행이 있으면은 지장간에 있으면은 정격. 그리고 음간인 경우에 한 번 더 도와주는 에너지, 동일 에너지가 있는가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종격은 동일오행이 없어요. 없으면은 대우주에 흡수되어 버려요. 그리고 흡수되어서 거기에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중화 에너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령이 희신이 되고 여기서는 일간이 정격에서는 동일오행이 있으면은 정격에서는 그게 희신이 돼요. 그 다음에 비격이 있어요. 비격은 일간과 월령이 똑같은 에너지, 동일오행, 동근. 동근이 똑같이 이 근이 있다. 그러면 일간 월령이 동일오행일 경우에 비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를 대우주와 소우주가 똑같다는 거죠. 이제 비격들이 또 에너지가 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간과 오행이 있으면 정격, 없으면 종격, 동일하면 비격입니다. 비격은 다시 상신, 월령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비정격, 없으면 비종격. 비격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비정격, 종격. 월령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비정격, 월령을 극하는 오행이 없으면은 비종격. 이렇게 사칙연산처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신은 음간인 경우 일간 생하는 오행, 방해라는 것은 삼방삼이, 해묘미, 임묘진, 그 다음에 인호술, 사오미,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고 신유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으면은 신자진, 이렇게 삼방삼위가 방해가 있어야 신은 음간인 경우, 그 동일오행에서 그 일간에서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신이 왕하게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일간이 양간이면 무조건 희신이며, 음간인 경우 종하려는 성질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서 음간이 통근해도 일간 생오행을 왕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방위가 있으면 지지에 또 여부를 자세히 파악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원의 상하, 본주, 정격, 종격, 비격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본주, 주가 일간이고 본이 이제 월령이죠. 그래서 정격, 종격을 신으로 밝혀서 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형상을 볼 때는 형상은 일간과 월령, 이걸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을 보고, 또 세운을 보고. 사람이 10년마다 이 얼굴형이 좀 바뀌어요. 형상이 바뀌어요. 세운은 1년 동안 잠깐 바뀌니까 그 미미하죠. 그렇게 형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로 희귀신을 이제 여기서 희귀신을 찾았잖아요. 찾으면서 좌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좌우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오행의 희귀신으로 좌우를 이제 찾는 거죠. 일간 상하 거기에서 희신 약신을 찾은 거죠. 지금 좌우로 해서 지금 찾는 거예요. 좌측에 일간이 권항함. 일간 오행이 있으면 월령이 오행, 그 귀신, 희신 귀신을 찾는 거죠. 지금 희신 귀신, 희신을 도와주는 약신이 있어요. 그거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종격은 월령, 일간은 정격은 일간, 종격은 월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격은 동근, 일간과 월령이 똑같을 때 비격이라고 그러고, 일간 오행이 정격은 일간 오행이 있다. 그러면 동근을 했으면 그게 희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신은 월령이 자동으로 이제 반대쪽이니까 반대쪽에서 에너지가 나의 그 반대쪽의 에너지는 그거는 기신이 되는 꺼리는 신 에너지가, 종격은 월령이 희신이 되면서 월령 오행이 희신이 되면서 일간 오행은 기신이 되는 게 기신. 왜 그러냐면 대우주 쪽에 연월 쪽에 월령 쪽에서 일시 쪽에 일간에 있는 것이 반대로 보면은 그게 기신이에요. 그 다음에 비정격인 경우에는 동근, 일간과 월령이 똑같을 때 월령 오행 크크는 오행, 그 비정격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죠. 월령 크크는 거, 월령을 크크는 오행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동근이 똑같이 일간과 월령이 동일 오행일 때 월령을 크크는 에너지 오행이 희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월령 자체가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종격은 자 보세요. 비종격은 동근이라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똑같을 때 월령 오행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월령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비종격이고, 그 다음 그 동근 종격인 경우에는 그 월령 오행 자체가 오행 그게 월령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령을 극하는 오행은 기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칙연산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좌우로 보는 거니까. 좌우로 봐서 정격은 역하려는 대우주에 맞서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격은 일간 오행이 희신, 월령 오행이 기신, 그 다음에 종격은 그 반대, 종격은 자동으로 그냥 종격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그 비종격은 월령 극하는 오행이 희신이고, 비정격 맞서는 에너지가 또 동일 오행이 일간과 월령이 동일 오행이다. 그러면 그 월령 극하는 거, 그 에너지를 월령을 극하는 에너지, 그 극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희신이고 월령 오행이 기신이에요. 그 월령 오행 자체가 비정격. 그 다음에 비종격은 반대예요. 반대인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의, 이 내의로 생각을 보는 건데 일간과 월령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신 약신을 보는 거예요. 또 3D 내의로 보는 거예요. 3차원의 생극비 병약신을 찾는데 이걸 격극이라고 해요. 격기국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 적성,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격은 적성이고, 그 다음에 희귀신, 여기서 2차원의 희귀신을 가지고, 희귀신은 업태와 업종을 볼 때 직업에서 진로를 판단할 때는 희귀신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은 적성을 볼 때 이렇게 이 성격 적성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 그 다음에 대운세운이 관계 형성하면서 발생이 돼요. 대운세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대운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그 사람의 적성이 달라져요. 이 로직은 정격인 일간, 종격은 월령, 이렇게 항시 생각하셔야 돼요. 정격은 일간 생하는 오행, 희신이에요. 이게 일간을 생하는 오행,
당연히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도와주는 에너지, 일간을 생을 하니까 정격은, 그 다음에 일간을 생활하면 통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신인 경우, 이 약신인 경우 일간을 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목이 희신이다 그러면 목을 도와주는 생이라는 것은 수죠. 수.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면 화는 목이고, 그 다음에 토는 금이고, 금은 수고, 수는 목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에너지가 이 약신이에요. 약신. 이게 약신 판단할 때 내위로 보는 거예요. 내위로. 그 다음에 그 병신인 경우에는 나머지 에너지가 전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격인 경우에 월령을 기준으로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자체, 그 월령이 금이다. 그 금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토. 그 다음에 금이다. 그러면 금을 생하는 에너지가 토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또 생하는 게 수도 되잖아요. 양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삼방삼이 좌우를 봐가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신은, 병신은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가, 종격에서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가 오행.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 오행이 병신이고, 월령을 극하는 에너지가 월령을 극한다. 일간을 생한다. 그것이 병신이에요. 일간을 생하면 그게 귀신인데, 그 귀신을 생하니까 그 당연히 그 병신이 되고 안 좋죠. 월령을 생하는 극하는 에너지는 오행. 월령 극하는 오행. 월령을 극한다. 종격이 희신인 경우에 종격은 월령이 희신인데, 희신을 극하면은 그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죠. 생극관계로 판단하시면 돼요. 약신과 병신은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비종격, 정격은 동근이 일간과 월령이 똑같을 때 월령 오행, 월령을 극하는 오행일 때 이게 정격이면 월령을 극한다. 왜냐하면 월령을 극하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이 월령을 극하는 에너지 그 자체가 희신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월령을 극하는 에너지가 약신이에요. 약신.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월령을 생하는 오행, 월령을 생을 하는 오행인 경우에는 이게 비정격에서는 이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월령 자체를 생을 하면은 이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할 때 이 노직을 넣어버리면 그냥 자동 판단이 되는 거예요. 월령 생하는 오행. 월령 자체가 월령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이게 이 약신인데, 그 원래가 이 월령, 이 정격인 경우에는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 그 다음에 비종격, 동근, 일간과 월령이 똑같아요. 그래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비종격인 경우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종격의 종격 로직과 똑같아요. 월령을 생하는 에너지, 오행, 그것이 약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을 기준으로 했다. 월령이. 그러면 토가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할 때 그 에너지가 이제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신이에요. 약신. 그 다음에 월령 극하는 오행이, 월령을 극으로면은 이게 월령을 생을 하면은 병신이고, 월령을 안 좋게 생을 해버리면은 이 정격인 경우에는 이게 병신이지만, 비종격인 경우에는 월령을 생하는 게 아니라 월령 그 자체가 희신인데 그거를 극을 해버리니까 병신이 되는 거죠. 생하는 에너지는 약신이 되고, 그래서 희귀신은 좌우로 판단해서, 희귀신은 좌우 판단해서 희귀신을 보고, 그 다음에 약신 병신은 내위로 보는 거예요. 내위로. 3차원으로 생극으로 보는 거예요. 생극.
생극 자체가 이게 3차원 3D니까 이 격국으로 보는 거예요. 격국. 그렇게 해서 전격은 약신이 일간 생하는 오행, 전격은 비전격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 나머지는 병신.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가 당연히 전격인 경우에는 그 약신이 되는 거예요. 자동방으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인데 그게 갑이 지장간에 통근에 있어. 갑과 을이 있어요. 지장간에 있으면 통근이 되어서 그게 희신인데 그 희신을 약신, 이 전격의 약신은 일간을 생하는 원의 에너지. 목이면은 갑이면은 목이니까 수죠. 수면은 임계죠. 임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병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방으로. 그 다음에 종격은 약신이 올령 생하는 오행이며 종격은 약신이 올령을 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신이 이게 원래가 올령이 희신인데 전격에서 근이 없으니까 종을 해서 종격이 희신이 올령인데 그 올령을 종격 올령을 생하는 에너지. 이게 토생금, 금생수,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좌우로 생을 할 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하는 에너지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비전격은 약신이 올령 극하는 오행. 비전격은 약신이 올령을 극을 해야만이 당연히 이 전격은 기준을 딱 세워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약신이고 올령을 극하는 경우니까 약신은 그 다음에 병신이 이 올령을 생하는 오행. 올령을 생을 해버리면은 비전격에서는 올령이 기신인데 그걸 생을 해버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비전격은 약신이 올령을 생하는 순역관계로 보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이면 순이고 금생수면은 역이잖아요. 그렇게 순역으로 보고 병신이 올령 극하는 오행이다. 병신이. 올령이 희신인데 그걸 극을해버리는 에너지가 오면은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차원의 전후, 간지, 기리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를 보고 인연을 보고 그래서 그 변화관계를 보는 게 4차원. 전후, 대운의 전후, 세운의 전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지를 가지고 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명조에 그래서 기리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신은 상하간지 2개, 희신이 상하로 이렇게 통근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2개가 있고 기신은 상하간지 2개가 있어요. 그 원령 쪽에.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 쪽 배우주와 소우주에 2개씩 있으니까 4개의 꼭지점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간이 있으면 이렇게 통원 에너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통원은 지지에 해당되는 거 이게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상으로 했을 때 원령이 통천에서 여기 이것과 요것이 있을 때 2개 에너지 4개의 꼭지점을 보는 거예요. 꼭지점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이 꼭지점이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좌우 그 위치가 변하죠. 통근의 그 위치가 있으니까 지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장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쉽지만 이게 이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 꼭지점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4개 꼭지점을 가지고 세운에서 오는 꼭지점, 동일오행, 대운에서 오는 간지의 신살과 신살거라고 그래요. 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에너지방 이렇게 있는 거.
에너지방이 또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그게 합충이 일어날 때 그 거라고 그래요. 클 거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좌우 선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십자로 만난 점에서 신이 있으면 3D로 딱 쓰면은 에너지가 탁 서가지고 신이 서갖고 통근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위 상하 좌우 내위는 오행으로 그 다음에 신에 있는 유물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희신, 기신, 약신, 병신, 상신 이 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은 전우, 대운, 세운으로 운을 보는 거예요. 신을 보고 운을 보는 단계가 운은 전우라는 것은 대운과 세운을 말하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은 간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첫째 가장 핵심은 그 다음에 꼭지점 말고 좌우도 살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 천지 합충을 거라고 그래요. 신의 거라는 건 천지 합충. 예를 들어서 인신충, 좌우충, 묘유충 이렇게 충이 있듯이 형충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형충 파해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신을 거한다. 통근이 되어서 그 다음에 통천이 되어서 신이 서 있는데 좌우에서 충이 일어나고 합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삼방삼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살이 일어나고 귀문 원진이 일어나고 이런 때 요거를 거한다는 거예요. 신을 제거한다. 그래서 그 2차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희신이 거하면 형운이고 희신을 고아서 신이 서 있는데 그럼 제거해 버리니까 안테나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흉운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신이 거하면 안 좋은 귀신이 있는데 그거를 잘라버렸어. 그럼 귀신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귀신이 거하면 기룬이에요. 기룬. 그래서 위의 운명 판단은 사칙연산만 사칙연산이야 그냥. 그거냐 거냐 간지가 와서 어떻게 전으로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요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하 이렇게 해서 상하 좌우로 해서 상하로 해서 이렇게 형상 보고 좌우로 해서 오행으로 희약신을 보고 희귀신을 보고 그 다음에 3D로 해서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게 병약신을 보고 상신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우 대운 세운에서 오는 전우 간지를 통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내가 올려놨습니다. 이 명을 관찰하면은 명리의 추명 2가지가 방법이 있다. 명리는 빈부 우를 보는 거고 귀천은 좌를 보는 거예요. 명주에서 좌우를 보는 거예요. 빈부와 귀천을 보고 그 다음에 귀천의 공간을 이치를 판단하면 그 리라는 것은 롱명 천간과 지지를 롱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명이 천간이고 록은 지지고 그리고 육신 비식 재관인다 이렇게 6가지 신이 있죠. 비식 재관인다로서 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차를 하는 거예요. 땅을 차른다 이 말이죠. 지지를 차른다. 그 다음에 그 반응 방법이고 추명은 명리라고 해서 리를 보는 거고 그거를 추명은 기륭 상하로 보는 거예요. 기륭 화복을 보는 거예요. 기라고 화하고 복하고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 기륭을 볼 때는 시간을 보는 거고
빈부를 볼 때는 공간을 보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리로 그 간지가 이렇게 오는 세운 대운에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부를 해서 높은 건 내려주고 낮은 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수가 나타나요. 그 희신, 약신, 귀신, 병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를 신살로서 관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 불관. 그래서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추명. 요거를 관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되뇌면 압니다. 아주 쉽습니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어중은 상하천지의 기압, 삼명합, 대운, 세운, 소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농명, 신살, 화복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고, 서자평은 연해자평에서 좌우 일월, 리를 따지면 리학으로 자평을 하는 게 중화를 저울질을 해서 억부, 높은 건 올려주고 낮은 건 내려주고, 그 다음에 격국, 기륭으로 봐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학문을 서자평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공융합명리는 운기학과 주역경전, 주역학의 융합인 운기잡계 원리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명조가 이렇게 있어요. 명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지지를 가지고 이 주역은 이 음양학이기 때문에 이 괴가 육효가 있잖아요. 육효가 있으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 태음의 개념이니까 음양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로직이 이 괴 로직이 사회 거름풍어 1요, 2요, 3요, 4요, 5요, 6요 있듯이 요 에너지가 여기에 건드려 줄 때, 반응할 때, 응을 할 때 이렇게 사해 거름풍목 좌우소음구나 충미태음습토 인신소양상화 묘양명조금 진술태양한수 그리고 이게 천과 밑 위에는 천 두 개의 효는 천 밑에 효는 지 그리고 이 로직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묘, 근, 종 뭐 해서 이 로직이 있어요. 그 주역의 효 배치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질계를 찾아내는 걸 운기잡계 원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소질계를 찾아가지고 세운과 대운에서 오는 것이 나의 에너지가 이 지지를 여기 있는 지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지를 가지고 태음의 개념이니까 음양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령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령과 사령에서 사령 개념. 당령은 태양의 대우주 개념. 그 다음에 공전할 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사령은 자전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육란자라고 하면은 육란자에다가 연월일시의 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란자, 사정자가 이게 감흥한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거 이제 실제 추명을 하면서 임상 사례를 가지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냥 엄청 쉬운 건데, 그래서 시공융합명리에서는 운기학과 주역의 운기잡계 원리, 시간과 공간을 같이 융합해서 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륭을 판단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융합명리 이치 판단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아주 간단한 로직이니까 간단한 로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 강의니까 실제 임상을 가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